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경고한 인간관계의 위험한 측면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작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인생의 지혜는 인간 본성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계에서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관점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측면도 이해해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의 경고는 우리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타인의 이기심과 이해관계.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경고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이기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친절하다. 그들의 호의는 대출과 같아서 이자와 함께 돌려받기를 기대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종종 이해관계에 기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하며 그 이득이 사라지면 관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인맥이 하나의 자산처럼 여겨지며 관계의 진정성보다 네트워킹이라는 목적이 강조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종종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현대 사회의 네트워킹 장면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할 때 그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 이것이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특별히 친절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친절함에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다가오는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자 그의 친절함도 사라집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인식.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역시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찰해봐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 단기적 이득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유대감을 중시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경계 설정. 모든 관계에 동일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관계는 이해관계에 기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 식별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실망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사회적 가면과 위선.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경고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쓰는 가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교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상황에 맞는 페르소나를 연기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각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즉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생활이 일종의 연극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 특히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의 진정한 본성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현대 사회, 특히 SNS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 중 가장 이상적인 면만 선별적으로 공유합니다.
이것이 큐레이션된 현실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보며 비현실적인 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 노동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오래 사용할수록 사용자들의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선별된 행복한 순간들과 자신의 전체 삶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직원들은 번아웃과 우울증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경고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정성 추구 모든 관계에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약점과 실패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미디어 리터러시, SNS에서 보이는 타인의 삶이 현실의 일부분만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비교를 피하고 필요하다면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안전한 공간 만들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타인에 대한 공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타인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사회적 가면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그 이면에 진정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이러한 가면을 부분적으로나마 벗을 수 있을 때 형성됩니다. 세 번째 경고, 고독과 집단 심리.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경고는 인간관계와 고독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의미한 사교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고 집단 심리에 휩쓸려 자신의 판단력을 잃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에서 도망치기 위해 사회를 찾는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적 교류를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류가 항상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집단 속에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잃고 맹목적으로 집단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연결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기 성찰에 부재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의 기회가 감소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차라리 약한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반향실 에코 체인버 효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가짜 뉴스 확산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경고를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인 고독 시간, 매일 일정 시간을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명상, 일기 쓰기, 산책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적 소통,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통이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와 교류를 추구하세요. 다양한 관점 접하기, 자신과 다른 의견과 관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경청하세요. 이는 집단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자기 발전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이기심과 이해관계, 사회적 가면과 위선, 고독을 피하고 집단 심리에 휩쓸리는 경향.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경고들은 얼핏 보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라는 조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기대 인간관계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측면도 인정하되 그것이 모든 관계의 전부는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성과 취약성 가까운 관계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조금씩 벗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가면 뒤에 있는 인간성도 인식해야 합니다. 고독과 연결의 균형 의미 없는 사교 활동과 디지털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의미 있는 관계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쇼펜하우어 시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킹 문화, 끊임없는 연결성이 가져온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제공하는 연결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피상적 관계, 비현실적 기대, 그리고 자기 성찰 시간의 감소라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바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주기적으로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관계에 투자 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에 투자하세요. 매일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양한 관점 접하기와 자신과 다른 의견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듣고 배우세요. 친절한 경계 설정,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도전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되며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간관계의 그림자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 실망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